그날 밤 고장난 라디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낡은 스피커의 지직거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던 날, 잠결에 들은 그 목소리는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지연아, 잘 지내고 있지? 저도 모르게 손을 떨며 라디오를 붙잡았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게 된 건 제 이름은 박지연, 올해 68입니다. 남편 민수와는 41년을 함께 살았어요. 결혼할 때 26이었고 남편은 29이었죠. 처음 만난 건 시골 버스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면사무소 공무원이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된 인연이 긴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깨기 전에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겨울이면 현관에 내 털신을 따뜻한 곳으로 옮겨놓곤 했죠. 큰 감동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시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에겐 오랜 지병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산책을 다녀온 그날 오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병이었어요. 입원 기간에도 곧 괜찮아져서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괜찮았었던 걸까요? 그래서 벌을 받은 걸까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어요. 증세가 심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믿기지 않아서 그냥 하얗게 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은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해외에 있어요. 괜찮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외로웠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남편 사진 앞에 밥 한 그릇 올려놓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중얼거리듯 말을 걸고 나니 왠지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기도 싫었고 그냥 아무 소리라도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장롱 위에 먼지 쌓인 라디오였습니다. 그건 남편이 평생 아끼던 물건이었어요. 70년대 제품이라고 자랑하곤 했죠.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만 켜서 듣던 거였으니까요. 밤마다 낮은 볼륨으로 옛날 가요를 틀어놓곤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수면제였습니다. 저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라디오를 내렸습니다. 먼지를 닦고 플러그를 꽂았어요. 켜질까 싶었는데 빨간 불이 깜빡이더니 천천히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잘 지내고 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그 목소리는 남편 민수였어요. 톤도 억양도 숨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죠. 저는 라디오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에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지직거리는 소음만 흘러나왔고 이어서 옛날 트로트 방송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라디오를 꼭 쥐고 그 사람이 다시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들릴까봐, 혹시 다시 그 사람이 날 부를까봐 새벽 4시까지 라디오를 켜둔 채 앉아 있었어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라디오를 켜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저는 라디오에서 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구로구 끝자락에 있는 이 집은 우리가 30년 전 처음 장만한 곳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하기엔 초라하지만 남편은 이 집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집이야, 지연아. 빛 없는 우리 집. 그렇게 말하며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고 겨울마다 보일러를 손수 점검했죠. 지금은 그 감나무만 덩그러니 남아서 가을이면 혼자 열매를 맺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예요.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엌벽에 걸린 고무장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거실 소파 왼쪽 쿠션은 남편이 앉던 자리라 조금 꺼져 있어요. 신발장에는 그 사람의 검은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신지 않는 신발인데 차마 버리지 못했어요. 매일 저녁 6시쯤 저는 밥을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두 공기를 짓곤 해요. 습관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걸까요? 반찬도 늘 비슷합니다.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 한 알. 가끔 생선을 구우면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그러면 옆집 순의 언니가 냄새 맡고 넘어와요. 지연아, 또 혼자 먹어? 우리 집 와서 먹지 그래. 순의 언니는 저보다 3살 많고 이 동네에서 30년을 함께 산 이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더 자주 들르곤 하죠.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해요. 너무 많이 걱정하니까요. 괜찮아요, 언니. 나 혼자도 잘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전 그렇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한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민준, 올해 39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는데 몇 년 전 회사 프로젝트로 베트남에 나가게 됐어요. 처음엔 1년만 있다 온다고 했죠. 그런데 계약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더니 이젠 2년째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는 가끔 와요. 한 달에 한두 번? 엄마, 잘 지내? 나 바빠서 연락 못했어. 돈은 보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짧게 안부만 묻고 끊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회의 들어가야 돼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죠. 저는 그때마다 그래, 알았어. 몸 챙겨라 하고 말하지만 끊고 나면 허전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호통이라도 쳤을 텐데. 애비 제사상에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그게 사람이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혼자 키운 것도 아니고 바쁜 것도 이해는 가니까요. 그냥 조금 서운할 뿐이에요.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라디오에 매달리게 된 게 남편이 생전에 그 라디오를 정말 아꼈거든요. 70년대 제품이라며 부품이 하나 고장나면 직접 뜯어서 고쳤어요. 전자제품 수리는 남편의 취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장난 시계나 선풍기를 가져오면 신이 나서 고쳐주곤 했죠. 지연아, 소리는 사람 마음을 남기는 거야. 라디오를 닦으며 남편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라디오 안에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순애 언니는 그걸 이상하게 봤어요. 지연아, 그거 아직도 틀어? 요새 누가 라디오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다 듣는 세상인데. 맞는 말이에요. 딸아이도 영상 통화할 때 똑같이 물어봤죠. 엄마, 그 라디오 왜 계속 켜놔? 전기세 아깝잖아.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습관이야, 습관. 엄마는 이게 편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습관이 아니라 의지였다는 걸. 혹시라도 또 들릴까봐, 혹시 남편이 다시 나를 부를까봐, 저는 매일 밤 그 라디오를 켜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라디오 앞에 앉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여러 주파수를 훑어요. 뉴스 방송, 음악 방송, 종교 방송,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가 흐르고 있으면 이 집이 덜 외롭거든요. 그러다 문득 남편 목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지? 그게 정말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 만들어낸 환청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라디오를 켭니다. 그 목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밤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9시에 라디오 앞에 앉게 됐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 같은 시간이 되면 라디오에서 이상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같았는데 DJ의 목소리가 아니라 청취자의 사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남편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톤도 말투도 숨쉬는 리듬까지 남편 민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라디오에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제가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끝까지 숨기고 혼자 버티려고만 했네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라디오를 껐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또 나왔어요. 주파수를 돌려도 채널을 바꿔도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어느 채널을 돌려도 그 사연만 반복됐어요. 당신이 옆에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저는 라디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라디오를 끄면 불안했고 켜놓으면 그 목소리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꾸만 생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남편이 병원을 몰래 퇴원했던 그날이요. 그건 남편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원한 지 2주째 되던 날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밤마다 병실에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퇴원하겠다고 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의사 선생님은 최소 한 달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병원비 더 이상 못 내. 우리 돈 아껴야지.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왜 뭐든 혼자 하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돈은 나도 벌 수 있어. 아들한테 빌려도 되잖아. 왜 맨날 혼자 짊어지려고만 해? 나는 당신 옆에 왜 있는 건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 끝 계단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결국 남편은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남편은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날 더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화를 냈을까? 왜 마지막까지 삐쳐 있었을까? 그 사람이 아파서 힘들었을 텐데 저는 왜 그걸 몰라줬을까? 라디오 속 목소리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똑같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도요, 여보. 나도 더 잘했어야 했어요. 이제 라디오 목소리는 제 죄책감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9시만 되면 그 방송이 나왔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끄고 싶었지만 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정말 저한테 뭔가 말하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애 언니가 놀러 왔을 때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너 요새 잠 못 자는 거 아냐?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거울을 보니 눈밑이 까맣게 그을렸더라고요. 손도 자주 떨렸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언니, 나 이상한 소리 들려도 괜찮은 거 맞죠? 무슨 소리?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걸 말하면 언니가 절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또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지연아, 내가 남긴 게 있어. 서랍 안에 편지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랍? 무슨 서랍? 편지라니? 라디오는 곧 지직거리는 소음으로 뒤덮였고 방송은 다른 채널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랍이 잘 열리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서랍엔 낡은 수첩과 안경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은 영수증 뭉치들 뿐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서랍, 제일 아래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2년 3월 15일 오후 2시 지역 FM 라디오 사랑의 편지 코너 녹음 완료. 방송 예정일 3월 22일.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그 아래 작게 덧붙인 글이 보였어요. 지연아, 이 방송 나가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나네. 방송 듣고 놀라지 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그날은 남편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새벽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방송이 나갈 시간엔 이미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라디오 방송 녹음하고 왔어. 너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방송으로라도 전하려고 했어. 근데 막상 녹음하고 나니까 더 겁이 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먼저 남겨.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9시가 되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여자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3년 전 녹음만 하고 방송되지 못했던 편지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안타깝게도 녹음 당일 세상을 떠나셨고 그 사연은 파일 보관함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방송국 시스템을 정리하다가 이 녹음을 발견했고 유가족분께 연락을 드렸지만 연결되지 않아 오늘 방송으로 대신 전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목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저는 라디오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니? 나 민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녹음까지 하게 됐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녹음 부스에서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병원 그날 내가 몰래 퇴원한 거. 너 정말 화났지? 나도 알아. 근데 지연아, 내 탓이 아니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그냥 내가 힘든 게 싫었어. 너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매일 병원 왔잖아. 피곤한 얼굴로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였어. 병원비 때문에 아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너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그래서 나 혼자 결정했어. 집에서 쉬면서 너랑 좀 더 시간 보내고 싶었어. 병원 침대보다 우리 집 마루가 더 좋았거든. 근데 너한테 화만 냈구나.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라디오 너머로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나 요새 자꾸 생각이 나.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버스 정류장에서 비 오는데 너 우산 없어서 처마 밑에 서 있었잖아. 내가 우산 씌워줬더니 너 얼굴 빨개져서 고맙다고 하던 거. 저는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나왔어요. 기억났어요. 26살 봄날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41년을 같이 살았어. 긴 시간이지? 근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너 혼자 어떻게 지내나.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있어. 소리 있으면 덜 외롭잖아. 나 라디오 고쳐놨으니까 고장 안 날 거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라디오를 아꼈는지, 왜 부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쳐놨는지.
전부 저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지연아, 화내지 마. 그날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내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없어도 잘 먹고, 잘 자고, 가끔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라디오에서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해, 지연아. 평생 고마웠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라디오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P. S. 라디오 다이얼 돌리다 보면 가끔 내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을 거야. 그럴 땐 진짜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끄지 않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는 라디오를 켜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새벽 3시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댄 채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용서할게요. 당신도 나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먹은 게 있었거든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와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뒤적여서 지역 FM 라디오 방송국 번호를 찾아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사랑의 편지 코너 담당자분 계신가요? 전화를 받은 건 어제 방송을 진행했던 그 여자 진행자였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어제 방송 들었어요. 3년 전 녹음된 사연 있었잖아요.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진행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지연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찾으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방송으로 먼저 내보낸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진행자는 볼 수 없었지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 방송 덕분에 저 많이 위로받았어요. 진행자가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방송으로요. 일주일 뒤 저는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진행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죠. 어서 오세요, 지연님. 편하게 앉으세요.
녹음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남편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편지를 녹음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긴장되시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편하게 남편분께 말씀하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해 온 편지를 펼쳤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쓴 글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고 녹음이 시작됐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나 지연이에요. 당신 편지 잘 들었어요. 3년이나 지나서 들었지만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미안했어요. 그날 화내서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 힘들까봐, 내가 걱정될까봐 그랬던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서운해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 라디오는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매일 밤 틀어놓고 있어요. 처음엔 당신 목소리 들을까봐 켰는데 이젠 달라요. 이제는 울지 않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살게요. 잘 먹고 잘 자고 가끔 웃으면서 살게요. 그게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보, 당신도 편히 쉬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여보. 평생 날 사랑해줘서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잊을 수 없는 순간들. 그러다 점점 제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혼자 사는 일상, 작은 행복들, 때로는 외로움도 솔직하게 털어놨죠. 진행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연님 사연 반응이 정말 좋아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신대요. 실제로 방송국으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입니다. 지연님 사연 들으며 많이 울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지연님처럼 용기 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순애 언니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지연아, 요새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나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정말이었어요. 이제는 라디오 앞에 앉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제 사연이 방송됐어요. 오늘은 청취자 지연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법이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외로워요. 근데 이제는 그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외로움 속에서도 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남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라디오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라디오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같은 주파수를 타고 누군가에게 다 위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켠 채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4년째입니다. 그 사이 많은 게 달라졌어요. 마당의 감나무는 올해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고 저는 그걸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작년엔 혼자 바라만 보다가 그냥 떨어뜨렸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땄죠. 순애 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감을 딴다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맞아요. 예전에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남편 생각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겠죠. 근데 이젠 달라요.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라디오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 저는 그 앞에 앉아요. 이젠 남편의 목소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제가 준비한 사연을 소리내어 읽어보곤 합니다. 다음 주에 방송국으로 보낼 편지예요. 이번 주 사연은 이랬어요. 요즘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어르신들께 점심을 준비해 드리는 일이에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어르신들 중에 저처럼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가끔 울기도 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사연을 다 읽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순애 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이제는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저를 위해서요. 지연아, 뭐 하고 있어? 저녁 준비해요, 언니. 같이 드실래요? 그래. 그럼 나도 한 술 얻어 먹어야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 자식들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까지. 식사를 마치고 언니가 거실 쪽을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라디오 또 틀 거야? 네, 습관이에요. 이제는 안 외롭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외로움이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있으니까요. 라디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안에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있고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순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많이 강해졌다. 언니 덕분이에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순애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편지 코너가 시작됐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친근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지연님의 사연입니다. 벌써 50번째 사연이네요. 지연님, 언제나 좋은 이야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방송을 타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제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해요.
지연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용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해도 그 원망을 풀어줘야 하는 건 결국 남은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1년 동안 그걸 배웠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저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울어도 되고, 화내도 되고, 후회해도 괜찮아요. 다만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도 당신 자신도요. 그게 다시 살아가는 첫걸음이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라디오에서는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나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라디오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라디오의 빨간 불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어요. 남편이 떠난 지 4년.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외롭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슬프지만 웃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겠죠. 라디오는 여전히 제 곁에서 지직거렸어요. 그 소리 속에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래요, 여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나 잘 살게요. 라디오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밤은 깊어갔고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주파수 소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지연아. 정말 잘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남편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남편이 우산을 씌워줬죠.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슬픔 속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떠난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밤 당신의 라디오를 켜보세요. 그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